윤옥자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침대 반쪽은 늘 비어 있었고 식탁에 놓인 밥그릇도 하나뿐이었죠. 달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웠고 시계 초침 소리마저 귀에 박혔습니다. 그런 적막한 아침,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자의 며느리 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어요.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아침장을 보고 왔는데 함께 드실래요? 며느리 서진은 옥자가 친딸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딸 수진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옆에서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셋이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지만 혼자가 된 지금은 그저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TV 보셨어요? 대전 장미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대요. 올해는 장미터널이 특히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남편과 함께 방문했던 그 축제가 문득 떠올랐죠. 붉은 장미가 만발한 그곳에서 남편은 장미 한 송이를 꺾어 옥자의 귀에 꽂아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계실 때 매년 가셨잖아요. 올해는 저랑 함께 가요. 당일치기로만 다녀오면 되니까 부담 없으실 거예요. 서진은 텔레비전을 끄고 옥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그 손길이 위로가 되면서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옥자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피어났죠. 여행 준비를 돕겠다며 서진은 옥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봄나들이에 적합한 옷을 고르는 모습이 다정했지만 무언가 서둘러 찾는 듯한 눈빛이 이상했어요. 특히 서랍장을 열어보는 모습에선 여행 준비와는 다른 무언가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기온이 오락가락하니까 따뜻한 외투도 챙겨 넣을게요. 그리고 약도 잊지 말고요. 서진의 손길은 꼼꼼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옥자는 우연히 서진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목격했었죠. 도장 주머니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서진은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옥자는 창밖으로 서진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미향처럼 달콤하게 다가온 여행 제안, 하지만 그 속에 가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짐가방을 준비하면서도 옥자의 손길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서울역에 도착한 윤옥자와 서진은 대전행 기차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온화한 햇살이 서울역 플랫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역사 곳곳에는 장미축제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장미 사진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저기 좀 보세요. 올해 장미축제는 규모가 더 커졌네요. 장미터널도 더 길어졌다고 해요. 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상냥했습니다. 짐가방에는 도시락뿐만 아니라 과일, 따뜻한 차, 그리고 옥자의 약까지 꼼꼼하게 챙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약은 이 주머니 안쪽에 넣었어요. 가방이 좀 무거워 보이시죠? 제가 들게요. 서진은 가방을 받아들며 웃었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긴장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옥자는 지난밤 서진이 전화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직장 동료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투엔 미묘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짐은 제가 들고 갈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진은 짐을 옥자 옆에 두고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 남은 옥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였습니다. 낯선 젊은 여성 영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혹시 수진 씨 어머님 맞으신가요?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수진의 이름을 갑자기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누가 전해달라고 부탁해서요. 꼭 지금 읽어보시래요. 영무원은 작은 봉투를 건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옥자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엄마 꼭 읽어보세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것은 분명 수진의 필체였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 언니를 조심해. 절대 혼자 따라가지 마.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옥자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딸까지 보낸 후 의지하던 며느리에 대한 경고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차 출발 시간은 11시. 옥자는 쪽지를 꼭 쥔 채 주변을 살폈어요. 서진이 돌아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딸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누군가 옥자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 친구 지영이요. 저 기억하세요? 30 중반의 여성은 수진의 대학 동기 지영이었습니다. 수진의 장례식 때 본 이후로는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직접 만난 건 오랜만이었죠. 그래 생각나, 지영아. 내가 여기 웬일이니? 지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옥자의 손을 잡고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난 기둥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작았어요.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면 꼭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지영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옥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아까 전에 받은 쪽지와 비슷한 필체의 봉투가 보이자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수진이가 왜?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서진 씨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해요. 어머님 앞으로 된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라고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증거를 모았어요. 옥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옥자를 부축하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가방 안에 수진이가 녹음한 메시지와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바로 보실 순 없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서진 씨를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때 멀리서 서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서둘러 말했어요. 제 연락처 저장해 두셨죠? 집에 가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영은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고 옥자는 가방을 자신의 짐 속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서진이 웃으며 돌아왔을 때 옥자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기차 타기 전에 간식 좀 사올게요. 서진은 변함없이 상냥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옥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직감적으로 딸과 그 친구의 경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이 간식을 사러 간 사이 옥자는 지영이 건넨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귀에 익숙한 딸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내 목소리 들리죠?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세상에 없겠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를 지키기 위한 준비는 다 해뒀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곳곳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들었어요. 서진 언니, 처음엔 저도 그저 좋은 올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아버지와 엄마 명의의 부동산과 보험금에 대한 계획을. 언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옥자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차역의 소음 속에서도 딸의 목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렸죠. 엄마, 서진 언니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언니는 아버지 도장과 통장을 찾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는 지영이가 갖고 있어요. 녹취록, 서류 사본, 그리고 서진 언니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준비한 서류들까지. 옥자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머릿속에 딸과 함께했던 마지막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딸이 자주 병원에 입원했던 이유, 수진이 돌아가기 전 서진이 보여준 지나친 친절함,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열쇠도 같이 넣어뒀어요. 제가 따로 마련한 원룸의 열쇠예요. 거기에 모든 증거를 모아뒀으니 지영이와 함께 가보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언제나 지켜볼게요. 옥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 외에도 작은 열쇠와 주소가 적힌 메모, 그리고 수진이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서진이 간식을 사들고 돌아올 무렵 옥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서진의 계획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구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옥자는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에서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서진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야. 내가 준비한 여행인데 미안하구나. 서진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옥자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표도 끊었으니 다녀오렴. 나는 택시 타고 갈 테니까. 그러고는 옥자는 자기 가방만을 들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서진을 뒤로 한 채 근처에 있었던 그 낯선 영무원에게 손짓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봐요, 영무원 아가씨, 미안하지만 택시 타는 곳으로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영아, 지금 올 수 있니? 우리 수진이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1시간 후 지영이 도착했습니다. 옥자는 녹음기와 편지, 그리고 열쇠를 내밀었어요. 지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생각했어요. 지금 그 원룸으로 가봐야 해요. 서진 씨가 돌아오기 전에요.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지만 안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사진과 메모가 붙어 있었고 서랍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옥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과 도장 이미지, 그리고 서진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는 옥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위한 계획서도 있었어요. 심지어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상담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우연히 서진 씨의 메시지를 봤다고 해요. 처음엔 믿지 않았대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왔대요. 지영은 한 서류철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서진의 과거 이력이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서진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진이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옥자는 눈물을 훔치며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혼자 감당했던 딸이. 그리고 자신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며느리의 다정한 말과 행동만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이. 그래, 신고하자.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옥자는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서진아, 여행은 즐겁게 다녀오고 있니? 나는 집에 잘 도착했단다. 그런데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은 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은 옥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대비할 수 있잖니.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든든한 준비를 해뒀는데. 옥자는 원룸 벽에 붙은 수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옥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영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노인 재산 피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모아둔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다 제 딸이 준비해뒀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특히 서진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딸 수진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했어요.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서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만류했지만 옥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의 집으로 서진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서진을 보며 옥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어제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제가 영양제도 사왔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영양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서진아. 할 말이 있구나. 서진이 앉자 옥자는 테이블 위에 수진이 남긴 증거 파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죠? 우리 수진이가 남긴 거야. 내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거들이지.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란다. 내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했던 기록도 있어. 그리고 내 도장과 통장을 몰래 찾아 헤매던 것도 내가 봤단다. 서진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옥자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서진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다. 경찰에 이미 신고했단다.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경찰들이 들어섰어요. 서진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합니다. 서진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방에서 옥자의 도장과 통장, 그리고 위조된 진단서까지 발견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정말 어머님의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옥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재산을 노리는 게 도움이니? 우리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 내 정체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해봤니? 서진이 경찰과 함께 나간 후 옥자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지영이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죠. 수진이 남긴 사랑의 증거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가 살았구나. 옥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딸의 눈물처럼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비였습니다. 서진의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윤옥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어요. 수진이 모아둔 증거들은 결정적이었고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서진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서진은 고의적으로 노약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는 처음이 아닌 상습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에서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더 커 보였어요. 증거 검토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윤옥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었고 몇몇 피해자들은 이미 재산을 잃은 상태였죠. 수사관은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따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큰 피해를 입으셨을 겁니다. 재판은 1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매 재판마다 옥자는 지영과 함께 법정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판사는 서진에게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옥자는 법정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딸 수진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그 시간 동안 옥자는 슬픔에 잠겨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이 남긴 사랑의 증거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영의 물음에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수진이가 준비해둔 그 원룸, 그곳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구나. 지영은 옥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옥자는 길가의 핀 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피어난 꽃잎은 마치 딸의 사랑처럼 강인하게 피어 있었어요. 가시 돋친 현실을 딸이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옥자가 다른 이들을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지영아, 수진이가 남긴 증거들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노인분들도 도울 수 있을까?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서진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 비슷한 피해자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상담소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요?
옥자의 눈에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이 물려준 용기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가에서 옥자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1년 후 대전 장미축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윤옥자는 지영과 함께 축제장을 찾았어요. 붉은 장미와 분홍 장미가 어우러진 화단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옥자는 남편과 딸 수진이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셋이 사진을 많이 찍었지. 수진이가 장미를 정말 좋아했었어. 지영은 미소 지으며 옥자의 팔짱을 끼웠어요. 수진이의 의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옥자가 운영하는 수진의 장미정원은 이제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해둔 원룸을 기반으로 이제는 작은 건물의 한 층으로 확장하여 노인 사기 피해 상담소와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옥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미터널 앞에 서서 옥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파란 하늘과 붉은 장미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엄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단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장미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옥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남긴 원룸 열쇠였죠. 이제 그 열쇠는 옥자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여러 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자원봉사를 나온 분들의 법률 지원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인 대상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연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옥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그룹 강의도 가끔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수진의 장미 정원 이야기를 알리고 싶대요. 지영의 말에 옥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구나. 방송이 나간 후 주변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옥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활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수진의 장미정원은 이제 단순한 상담소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축제장 가운데에 있는 장미정원에서 옥자는 작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가시 사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잎처럼 그녀의 삶도 고통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피어났었죠. 수진아, 내가 나를 지켜줬구나. 이젠 엄마가 다른 사람을 지킬게. 엄마가 이제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단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장미 축제를 떠나며 옥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장미 터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추억은 아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옥자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딸이 남긴 사랑처럼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전하는 길을 수진의 마음을 담아 장미처럼 꿋꿋하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